자, 오늘도 꿈틀꿈틀 왕꿈틀이 XRP 가격이 올라갈랑 말랑 약간 상승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애태우고 있습니다. 자, 과연 XRP는 좀 늦었지만은 뒤늦게라도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한 업데이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AMB 크립토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XRP 매수 시그널인가? 그러면서 고래의 사진을 이렇게 게시를 했는데요. 참치회가 생각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AMB 크립토는 뭘 근거로 XRP 매수 시그널이 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는 기사를 썼는가? 첫 번째로는 XRP 온체인 분석가인 알리 마르티네즈는 이야기하기를 조만간에 XRP를 통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가 활용하고 있는 지표 Market Value to Realized Value라는 지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국말로 이것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지 해서 찾아봤는데 이름은 없었고요. 다만 이 지표는 객관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로 사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지표를 활용해가지고 30일 기준으로 XRP를 봤을 때 이 수치가 마이너스 0.91%였었다. 이를 기반으로 이는 하락세가 끝나가고 있다. 조만간 추세가 전환될 기미가 보인다라고 그는 풀이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 지표가 0%까지 달하게 되면 그때 매수를 들어가면 괜찮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XRP 가격은 조금씩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XRP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지표 같은 경우는 센티멘트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XRP 가격이 오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 번째 근거로서는 이 센티멘트의 분석입니다. 센티멘트에서 이야기를 하기를 최근에 1000만 개 이상을 보유한 XRP 지갑 숫자가 15개가 새롭게 늘면서 4.9% 상승했다. 고래들이 XRP를 모으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이것 또한 역시 매수 시그널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XRP 관련돼 가지고 긍정적인 뉴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어제 나왔었던 소식이 있었죠. 미국 현지 법원이 리플사의 SEC에 대한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 관련된 문건 제출을 요구하는 요청을 승인을 해버렸다. SEC 같은 경우는 이걸 감추려고 안간힘을 썼었는데 판사가 야 까라면 까임마라고 하면서 문건을 내놓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SEC는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별하는 과정에서 이제 활용이 됐었던 모든 자료를 공개 및 제출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리플사에 관련해가지고 토의한 내용도 이제 그들이 들어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자, 과연 SEC 내부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 일단은 이 소송 자체가 리플사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가격이 좀 오른 것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내부적인 회의 내용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저희가 굉장히 궁금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무래도 일반인들에게는 공개가 되지 않을 공산이 크다라고 하네요. 일단 리플사부터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제공한 자료를 기밀로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고, SEC도 아무래도 마찬가지겠죠. 내부 문서 같은 경우는 외부에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공개하는 것을 꺼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에 관련된 공청회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이를 듣고 있는 일반인들은 이거를 녹화하지 말라 혹은 녹음해서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경고가 어제 또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문서들이 제출되게 될 텐데 자세한 내용까지는 저희들이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SEC가 강제로라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 회의한 내용을 제출하게 되었다. 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CTO 데비 숄츠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에 관련된 미국 정부의 규제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것은 새로운 것을 구축하려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미국 규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탄을 던졌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미국의 주정부들, 이 주들 몇 개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열린 마음을 가진 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가 이를 빨리 따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짜잘한 업데이트도 몇 개 있습니다. 업홀드, 나름 이름이 있는 거래소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수수료가 어마어마한 것으로 악명 높은 곳이죠. 그렇지만 언제나 XRP를 지지하고 있었던 업홀드에서 최근에 이야기하기를 2021년 기준으로 업홀드에서 발행한 직불카드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 암호화폐가 XRP다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 코인필드의 창업자 밥 라스가 이야기합니다. 코인필드는 캐나다 거래소로서 XRP 기축 거래소죠. 조만간에 솔로제닉 덱스가 출시될 것이다. XRP 레저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거래소가 다가오는 월요일 29일 출시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자, 과연 XRP를 기반으로 한 XRP 레저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의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성공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응원 및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레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거래소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름 있는 곳에서 XRP 레저를 기반으로 탈중앙화 거래소를 출시했다는 소식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지만은 이미 출시된 거래소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아무튼 XRP 레저를 기반으로 제3자 회사에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것은 XRP에게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 이와 더불어서 XRP도 그리고 비트코인도 좀 도와줘가지고 가격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주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능하시다면은 토마토밭에 참치회는 좀 너무 비싸니까 동원 참치 던지기 광고 시청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